오직 청취자님만을 위해 준비된 맞춤형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참 흥미롭습니다. 사주 명리학 기초 강의 중 십천간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사주라고 하면 보통 길거리 철학관이나 가벼운 신년 운세 정도로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청취자님을 위해 이 방대한 고문원하고 현대적 해석 자료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와,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군요. 그렇죠. 고대인들이 수천 년간 자연의 에너지 변화를 막 치밀하게 관찰해서 인간의 심리 패턴이나 행동 양식을 10가지로 분류해 놓은 뭐랄까 아주 정교한 고대 심리 프로파일링 시스템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보죠. 네네, 지금 제 뒤로 그 고대 동양의 별자리표하고 빛바랜 고서들이 빽빽하게 꽂힌 서재 풍경이 보이실 텐데요. 이 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주 만물의 운행 원리를 인간의 내면에 투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우주의 원리를 내면에 투영한다. 벌써 멋진데요? 여기서 제일 매력적인 대목은요, 이 천간을 그저 하늘에 떠있는 추상적인 기운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지라는 것과 짝을 이뤄서 60갑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10개의 천간 기호가 한 인간의 정신적 지향점, 의식의 구조, 그리고 외부로 드러나는 사회적 페르소나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 10가지가 복잡한 현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지형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미신이 아닌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미 기본적인 음양오행 틀을 알고 계신 청취자님을 위해서 단편적인 지식들, 그런 건 싹 넘어서 볼 겁니다. 심층적인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 10가지 자연의 에너지가 현대의 직장, 인간관계, 그리고 청취자님 자신의 내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헤쳐서 아하 하는 게 모멘트를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만물이 시작되는 목 기운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천간, 갑입니다. 네, 양의 무기인 간목이죠. 봄, 동쪽, 청색, 그리고 인체로는 간이나 담과 연결된 기운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갑목을 위로만 막 곧게 뻗어나가는 원시림의 거목이나 대들보로 묘사하더라고요.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간목의 맹렬한 생명력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되느냐입니다.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이니까 곧 강한 독립심과 리더십, 창업과 기지를 의미하죠. 그런데 때로는 독선적인 고집불통이 될 수도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아, 예. 그 심층 분석을 보면 간목의 본질적인 심리적 동인이 타인 위에 막 군림하려는 권력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구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욕구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직장 생활에 대입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직장인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죠. 네, 이 자료가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갑목 성향인 사람한테 마이크로 매니징, 그러니까 시시콜콜 간섭하는 걸 시도하는 건 최악의 수입니다. 이들한테 직장은 그냥 월급 받는 곳이 아니라 자기 비전을 펼치는 무대거든요. 맞아요. 자율성과 권한이 안 주어지고 수동적으로 지시만 따라야 하면 그 고된 기상이 꺾이거나 주변하고 맹렬하게 충돌해버리죠. 그 맥락에서 바로 대비되는 게 같은 목기운인데 음의 성질을 가진 을목입니다.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갑목이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거목이라면 을목은 어떤가요? 을목은 부드럽게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뻗어나가는 덩굴식물, 화초 혹은 잡초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닥에 바짝 엎드리지만 결코 뿌리가 뽑히지는 않죠. 생존의 지혜가 엄청납니다. 맞아요. 갑목이 막 수직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면 을목은 수평적인 확장을 하더라고요. 복잡한 매트릭스 조직에서 살아남는 처세술은 완전 을목 스타일입니다. 친화력 뛰어나지, 상황 파악 빠르지. 게다가 예술적 감수성도 뛰어나고요. 네, 또 이성한테 인기 많은 그 도화 기질이 있어서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잖아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유연성과 매력이 사실 타인과의 연결을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심리에서 옵니다. 덩굴은 무언가를 감고 올라가야 태양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 혼자서는 설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을목 성향의 사람들에게 고립된 업무 환경은 진짜 치명적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팀플레이가 필수적입니다. 팀 협업,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자, 이제 에너지는 막 팽창하는 극단, 화의 기운으로 넘어갑니다. 양의 화인 병화, 이건 여름, 남쪽, 적색, 심장이죠. 세상 모든 걸 밝히는 태양입니다. 네, 태양, 용광로, 정오의 햇살이죠. 빛이기 때문에 숨기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투명함, 솔직함, 군중을 이끄는 카리스마, 완전히 무대가 필요한 연예인 기질 아닙니까? 맞습니다. 병호의 핵심 심리 동력은 명예와 사회적 평판이에요. 만물의 빛을 주면서도 내가 이렇게 세상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아주길 바라는 강렬한 인정 욕구가 있죠. 무대에서 내려오면 엄청 공허해야겠네요. 네, 우울증에 빠지기 쉽죠. 그리고 화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조급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주변 사람들을 그 불길로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맹렬한데 오히려 한겨울에 태어난 병화가 얼음을 녹여주니까 훨씬 귀하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희소성의 가치를 만든다는 아주 훌륭한 통찰이죠. 그 반면에 음의 화인 정화를 볼까요? 병화가 낮에 쨍한 태양이라면 정화는 밤하늘의 별빛, 어둠을 밝히는 촛불, 혹은 금속을 정밀하게 다루는 용접 불꽃입니다. 태양이 광역조병이라면 정화는 레이저 포인터군요. 그래서 그런지 정화는 진짜 섬세한 예술가나 깊이 파고드는 연구자 같아요. 맞습니다. 병화처럼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원하기보다는 소수와의 진정성 있는 깊은 소통을 훨씬 갈구합니다. 넓은 인맥보다 내 마음 알아주는 단 한 명, 이런 느낌이죠. 네, 촛불처럼 미풍에도 흔들리는 예민함이 있지만 심지가 있는 한 끝까지 자기를 태워서 헌신하는 끈기가 있습니다. 자, 팽창하던 에너지가 이제 환절기, 사계절을 조율하는 토의 기운으로 갑니다. 중앙, 황색, 비장과 위장, 양의 토인 무토부터 볼까요? 거대한 산, 황토대지, 방파제 같은 아주 묵직한 에너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죠. 묵직함하니까 신뢰감 있다고네요. 조직에서는 막 재물을 저장하는 금고나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이잖아요. 끔찍하죠.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산은 스스로 안 움직이잖아요. 아, 융통성. 네, 변화를 수용하는 게 너무 느려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무토에게는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탄탄한 기반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요즘 같은 막 애자일한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속 터지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거대한 산, 무토랑 대비되는 음해토, 기토는 어떤가요? 기토는 인간의 손길이 닿은 논밭, 화분 속 정원토, 즉 습토입니다. 스케일은 작지만 생명을 직접 키워내는 실용적인 흙이죠. 세심하고 꼼꼼하고 양육 본능이 강하더라고요. 기업으로 치면 행정이나 회계, 실무자 타입에 완전 딱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나치면 주변의 모든 상황과 타인의 감정까지 자기가 다 떠안으려는 걱정 인형이 됩니다. 아, 그래서 자료에 그 위장장애, 소화불량에 시달릴 수 있다는 디테일이 있었군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네, 완벽주의가 심신상관적으로 비장과 위장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가을, 서쪽, 백색, 폐와 대장과 연결된 결단의 기운, 금으로 넘어갑니다. 양의 급인 경금입니다.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가공되지 않은 쇳덩이, 철광석, 단번에 내리치는 도끼. 가장 단호하고 직선적인 에너지죠. 가을의 서리처럼 불필요하고 낡은 것을 가차없이 잘라내는 혁신의 힘입니다. 불의를 절대 못 참는 군인이나 검사 기질이네요. 그런데 이게 직설적인 화법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엄청 충돌을 낳지 않나요? 엄청나죠. 그래서 경금인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감정교류나 사내 정치가 난무하는 곳에서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원칙과 공정함이 아주 시스템적으로 명확한 조직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럼 투박한 경금과 달리 음의 금인 신금은 어떨까요? 이건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 외과 수술용 메스, 팽팽한 악기줄이잖아요. 이건 아주 주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 예리함이 어떻게 천재성으로 발휘되는 걸까요? 신금은 극한의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투박한 걸 못 견디고 고도로 세공된 걸 원하죠. 이게 예술, 패션, 의료, IT 분야에서 놀라운 정밀함과 천재성으로 나타납니다. 외모나 세련됨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더라고요. 아까 을목에서 말한 도화기질이 여기 신금에도 강하게 있어서 자신을 고급스럽게 포장하는 걸 좋아하죠. 맞아요. 그런데 그 완벽함을 유지하려고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은 늘 팽팽하게 김장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소한 태도에도 상처를 잘 받고요.
아, 엄청 예민하겠네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자신의 어떤 그 높은 품질과 능력을 알아봐주는 그런 환경이 정말 필수적이겠어요? 하하,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예요. 그런 고품격의 대우를 받는 환경이 아니면 스스로 망가져 버립니다. 자, 벌써 마지막 오행입니다. 겨울, 북쪽, 흑색, 신장과 방광을 뜻하는 수의 기운이죠. 양의 수인 임수.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임수가 끝없이 넓은 바다나 큰 강이라는 점이에요.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유연성을 가졌지만 바다는 겉만 봐서는 그 속을 절대 알 수 없죠. 그래서 임수가 최고의 전략가 타입인 겁니다.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내면과 통찰력. 진짜 무서운 무기네요. 아니면 자료 보니까 경고도 만만치 않던데요. 절제하지 않으면 물이 범람하듯 쓰나미처럼 방탕해질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욕망을 이성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경계선이 무너져서 무분별해지기 가장 쉬운 게 또 임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넓은 바다와 대비되는 음해수, 개수는 어떻습니까? 개수는 이슬, 안개, 샘물 같은 아주 섬세하고 미시적인 물방울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무의식에 스며드는 극강의 공감 능력과 직관력을 가졌어요. 영적인 곳에 끌리는 심리학자는 상담가 기질이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짚은 게 공감 능력이 너무 예민해서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막 우울증이나 은둔 성향에 빠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아픔을 스펀지처럼 다 흡수해버리니까요. 아, 청취자님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수 성향을 가진 분들은 논리나 차가운 이성보다는 느낌, 내면의 소리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해야 해요. 자, 이렇게 10가지 에너지를 다 살펴봤는데요. 사실 명리학의 진짜 묘미는 이 에너지들이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종합적인 분석에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섞이는 화학작용, 즉 천간합과 천간충이죠. 와, 이 합과 충이야말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인간관계, 그 묘한 케미스트리를 푸는 열쇠 아닙니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떻게 새로운 시너지가 나는지 합부터 좀 볼까요? 새로운 오행으로 완전히 변하는 천간합인데요. 예를 들어 곧고 독단적인 갑목과 부드러운 기토가 만나는 갑기합은 아주 흔들림 없는 안정을 만듭니다. 유연한 을목과 날카로운 경금이 만나는 을경합은 조화와 결속을 의미하고요. 맹렬한 병화 태양과 예민한 신금 보석이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병신합이라고 해서 극단적인 성질이 중화되면서 오히려 차분한 균형, 수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촛불인 정화와 바다 임수의 만남인 정임합은 감성과 지혜가 결속되는 거고, 거대한 무토와 안개 개수가 만나는 무게합은 열정적인 화합을 뜻하네요. 주변의 성향이 완전 정반대인데 이상하게 죽이 잘 맞는 커플이나 동료를 보면 10중 8구 이런 에너지 합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쳐다만 봐도 서로 짜증이 나고 스파크가 튀는 관계. 그게 바로 천간충입니다. 충, 부딪힐 충자죠. 네. 갑경충을 보면 굽히지 않는 거목 갑목과 다 잘라내려는 도끼 경금이 정면 충돌합니다. 자아와 원칙의 처절한 충돌이죠.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직장에서 이런 두 사람이 팀장과 부장으로 만나면 진짜 지옥이겠습니다. 그럼 을신충은요? 예민한 화초랑 날카로운 메스의 만남인데 이건 갑경충처럼 소리가 크진 않은데 아주 섬세하게 서로 신경을 박박 긁어대는 신경전입니다.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스트레스 주는 거. 병임충은 투명하려는 태양과 속을 감추려는 바다의 만남이니까 이상과 현실의 충돌이고요. 정계충은 촛불 위로 빗물이 떨어지는 거니까 직관과 감성이 푹푹 꺼져버리겠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무토와 갑목의 만남은 충보다는 극의 관계로 보는데 산을 거목부리가 파고드는 권력 투쟁적 디테일도 자료에 잘 명시되어 있죠. 진짜 치밀하네요. 왜 특정 친구나 동료랑 이유 없이 기가 빨리고 스파크가 튀는지 청취자님들도 완벽하게 공감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10천간을 쭉 분석해 봤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천간은 결코 외워야 할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자연물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 에너지가 내 안에서 그리고 상대방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체득하고 인간의 성격과 관계에 유연하게 투영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들으신 소나무, 촉불, 바위, 바다 등 10가지 자연물 중에서 당신의 성향과 가장 닮은 건 무엇이었나요? 개인적인 연결고리를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탐구를 바탕으로 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간 통찰을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로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우리의 성격이 오늘 이야기한 이 자연의 에너지들로 이루어져 있다면요. 당신의 내면에서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력하게 자극할 수 있는 실제 물리적 환경에 당신 자신을 의도적으로 놓아둔다면 어떨까요? 물리적 환경이라면 뭐 장소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답답함을 느낄 때 진짜 빽빽한 숲속으로 가거나 탁 트인 겨울바다를 마주하거나 혹은 따뜻한 난로가 있는 조용한 방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이런 의도적인 환경 설정이 과연 당신의 삶과 잠재력에 어떤 극적인 변화를 일으킬까요? 와, 이거 정말 깊이 공감되는 질문입니다. 단순한 성격 파악을 넘어서 나를 깨우는 공간으로 직접 들어가 보라는 말씀이잖아요. 청취자님,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리고 자신만의 물리적 환경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님의 일상과 인간관계에 아주 유용한 살아있는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 준비된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우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운을 즐기며 당신만의 에너지를 발견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